지도 한가운데 갈색 고지대로 둘러싸인 녹색 동그라미 지역은 판다의 고향이자 매운 마라탕의 발상지로 유명한 스촨 분지입니다. 유비의 총나라가 기반을 두었던 스촨 분지는 사방이 험준한 산과 협곡으로 둘러싸인 직경 500km의 거대한 원형 분지로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한 곳입니다. 이곳은 양쯔강 여러 지류가 흘러 수자원이 풍부하고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에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땅, 천부지국으로 불렸습니다. 고대부터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였으며 관중평원과 중원만큼 고대 문명이 꽃피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죠. 스촨성의 수도 청두시 인근에는 매우 신비로운 고대 청동 문명 유적지인 기원전 1200년경 삼성태 유적이 위치합니다. 삼성태 유물의 방대한 양과 높은 수준을 보았을 때 이곳 스촨 지역에는 동시대 상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고대 왕조가 존재했음이 분명하지만 문자와 기록이 없어 고총문화 혹은 삼성태 문명으로 통칭합니다. 삼성태 문명의 기반이 된 청동 제련술은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 육목민을 통해 황하상류의 치자 문화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청동 제련술은 원리토우 문화를 거쳐 대륙 전역으로 전파되고 뿌리내렸죠. 원리토우 문화에서는 주용 주조법의 독자적 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세발 달린 술잔과 커다란 솥단지 같은 의뢰용 청동제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상나라 후기에 이르러 황하 은어 유적과 양쯔강 삼성태 유적으로 대표되는 중국 청동 문명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시기 멀리 미케네와 히타이트, 우가리트,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바다민족의 침략으로 잇따라 멸망하며 고대 근동에 찬란했던 청동 문명은 빠르게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조선을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의 경우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성립된 기원전 1000년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성태 유적의 발견은 시안의 병마총과 은우 유적에 비견되는 중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중원 은어 유적에서 관중 병마총을 거쳐 사천 삼성태 유적까지는 최단 거리가 1400km에 이르며 험준한 친린 산맥을 넘어야만 비로소 스촨 분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1927년 스촨성의 작은 농촌 삼성태 마을의 한 농부가 제한강 기슭 월량만에서 도랑을 파던 중 아름답고 신비로운 고대 옥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옥기들은 골동품상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갔고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마을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이 1922년 발굴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 보물의 발견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죠. 시카고대 인류학 교수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이 옥기들이 스촨성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물이라 직감하고 발견 지점을 수소문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오랑캐가 보물을 외국으로 밀반출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흥분한 주민들과 비적대가 몰려들면서 작업은 10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짧은 시간임에도 수백 점의 도기 파편과 석기, 옥기, 청동 유물을 발굴하였고 고대 총나라 유물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유물들이 기원전 1000년경 주나라 시대의 것이라 추측했는데 이는 상당히 놀라운 통찰력이었죠. 이후에도 스촨대학교 풍안계를 비롯한 지역 학자들은 황하 문명과 차별화된 고총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꾸준히 발굴 조사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때마침 1980년 삼성태 마을의 한 벽돌 공장에서 곡괭이 작업 도중 쨍그랑 소리와 함께 범상치 않은 옥석칼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스촨대 고고학 발굴 조사팀이 꾸려졌고 6년에 걸친 작업 끝에 2개의 대형 구덩이 안에서 방대한 양의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자들은 전세계 미술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청동작품의 경이로운 미술 양식에 감탄하였죠. 또한 발굴팀은 삼성태 유적을 둘러싼 2km 길이의 성벽과 고성터를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이 고청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최근 2019년에는
K3번부터 K8번까지 6개의 구덩이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발굴 조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는 삼성태 박물관과 유물보건관이 개관되며 일반 관람객 또한 복원 작업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삼성태 유적의 대형 구덩이는 제사의식을 위해 만들어진 제사갱으로 추정하나 사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기물들의 불에 그을리고 의도적으로 부서져 있어 일련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최초 1호경에서는 청동기와 금제품, 옥기, 석기, 조개류, 상아, 비단을 포함한 총 42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1.4m의 황금 지팡이가 발견된 다음날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무장 병력이 출동해야 할 만큼 발굴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죠. 황금 지팡이 표면에는 물고기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파라오의 지팡이처럼 고청 문명의 강력한 신성화권을 상징하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황금 호랑이와 신성한 새, 황금 가면을 비롯한 다수의 황금 장식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제사경 안에 진귀한 상아들이 대량으로 묻혀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당시 스촨 본지는 지금보다 온난 수변했으며 현재는 멸종된 고대 중국 코끼리 아종이 중국 중남부 지역까지 서식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2호경에서는 1호경의 3배에 달하는 총 1300점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735점, 옥기 480점, 상하 67점, 금제품 61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유물은 독특한 양식의 청동 가면입니다. 청동 가면의 생김새는 대체적으로 길게 찢어진 눈과 매불이 있고 얇은 입술, 양옆으로 날개처럼 뾰족하게 뻗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정과 머리 장식은 매우 다양하며 특정 인종의 실물을 재현했다기보다 서로 다른 신성이나 조상신을 상징한 의례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삼성태 인골의 DNA는 오늘날 스촨 지역의 한족과 연속성을 보이면서도 남방 집단과 일부 연관성을 지닌 혼합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청동 가면은 소형부터 대형까지 크기가 제각각으로 일부 작품은 1m가 넘는 초대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호경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작품은 너비 1.3m, 무게 65kg에 달하며 얼굴과 눈, 귀를 따로 주조한 후 땜질하여 연결했습니다. 이마 중앙과 얼굴 양쪽에는 큰 구멍이 나 있는데 비단끈을 걸어 고정했던 흔적이 확인됩니다. 종무대명구로 불리는 이 청동가면은 눈동자가 길조각에 튀어나온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학자들은 고대 총나라를 창건했던 전설적인 왕, 잠총을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하죠. 진나라 때 편찬된 지리서 화양국지에 따르면 잠총은 눈이 튀어나온 외모로 묘사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누에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데 잠총 이름에서 잠은 누에를, 총은 집단을 뜻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청동가면의 눈썹과 눈동자에는 검은색 안료가, 입술에는 강렬한 붉은색 주사 안료가 칠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청동가면은 금박으로 입혀져 화려하게 치장되었으며 이는 지배층의 권위와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2호경에서 발견된 높이 2.6m의 청동입상은 왕관을 쓰고 섬세한 동물 문양으로 장식된 세 겹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동입상의 화려한 장식 스타일과 거대한 크기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결합된 신정일체 최고 지도자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슴 앞에 커다란 두 손은 뭔가를 꽉 쥐고 있는데 다른 청동입상을 참고해보건대 신성한 새를 형상화한 제2용 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청동입상과 더불어 삼성태 유적을 대표하는 청동신수는 높이 4m, 무게 400kg에 이르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형물입니다. 세 개의 단으로 구성된 줄기에서 각각 세 갈래의 가지가 뻗어나오며 가지 끝에는 화려한 날개 모양의 꽃이 피어있고 그 위에는 신성한 새가 앉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청동신수는 동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행했던 생명의 나무와 흡사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일부 학자들은 가지 위의 새를 산해경의 삼조고 태양신화와 연관지어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 해석합니다. 삼조고는 다리가 3개인 까마귀로 동쪽 바다 끝 거대한 신목에서 태양과 함께 오르내리며 세상을 비추는 신성한 새로 숭배되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이호갱에서 함께 발굴된 커다란 청동 바퀴살 바퀴는 태양 숭배의 상징물로 추정됩니다. 삼성태 유물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성을 새로 해석한 논문도 있습니다. 청동 종목 인면상을 보면 코에서 이마로 길게 솟아오른 나선형 장식이 매우 유려한데 구름과 새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청동 가면의 뾰족한 귀와 길게 뻗은 머리 장식 또한 새의 날개를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맹금류의 대형 두상과 청동 닭처럼 새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2019년 새롭게 발견된 K3번부터 K8번까지 6개의 치사경에서는 무려 17,000점의 유물들이 추가로 발굴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은 8호경으로 예술성 높은 다양한 청동 작품들이 여기에서 다수 출토되었죠. 먼저 고총무명의 신앙체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3단 조형물을 보면 하단에는 용을 닮은 신수가 위치하고 중앙에는 합장한 자세로 제사를 올리는 인물상이, 상단에는 왕관 모양 구조물 위에 신성한 새가 앉아 있습니다. 호랑이와 용이 혼합된 이 청동 신수는 사나운 눈과 이빨, 위로 솟은 뿔,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화려한 띠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각형 입을 가진 또 다른 청동 신수로 머리 위에는 제사장처럼 보이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이들 청동 신수는 사자의 머리에 코뿔소의 뿔, 용의 몸, 곰의 발, 물고기의 비늘을 가진 중국 전설 속 동물 루드안의 원형으로 생각됩니다. 장송의뢰의 상여행렬을 표현한 듯한 인물상과 도깨비처럼 머리가 뾰족한 신상이 눈에 띄는 청동 조형물입니다. 화려한 문양과 입체적 배치가 결합되어 고총 문명의 독특한 제의적 상징성과 수준 높은 예술성을 잘 드러내고 있죠. 초현실적 분위기의 이 작품은 길쭉한 기둥이 파이프 오르간처럼 위로 솟아있으며 지상과 천상을 잇는 신화적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호경에서 출토된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인물상은 부리부리한 눈과 단호한 입술, 하늘로 솟구친 독특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합장해 올린 역동적 자세는 제사의식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죠. 5호경에서 출토된 높이 18cm의 가장 커다란 금가면으로 전체 무게는 500g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삼성태 유적에서 남서쪽 40km 거리의 청두시 진사 유적에서도 삼성태 양식과 매우 흡사한 황금 가면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삼성태 문명이 쇠퇴하면서 그 전통을 잇는 중심지가 진사촌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사 유적에서는 삼성태 양식을 계승한 청동 입상과 물고기 새 문양의 황금띠, 옥기 등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회오리 치는 태양 문양의 금세 공품은 진사유적만의 특별한 상징물로 평가받죠. 7호경에서 출토된 온반형 옥기가 담겨있는 거북이 형태의 청동 그물망 상자입니다. 이 독특한 그물망 상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용머리 경첩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정밀 분석 결과 비단으로 덮여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삼성태 유적에서는 제사의식에 사용된 수많은 청동 그릇과 청동 솥단지가 발굴되었으며 이들 청동 제기는 상나라 양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용기형 청동기와 비용기형 청동 작품 사이에는 제작 기법과 재료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확인됩니다. 청동 가면과 같은 비용기형 작품들은 삼성태 인근에서 제작되었지만 용기형 청동 제기 대부분은 상나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삼성태 옥기의 경우 멀리 2000km 떨어진 양쯔강 하류, 량주문화의 옥기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청동 제기 안에 보관된 수천 점의 조개 껍데기는 당시 화폐처럼 사용되었으며 이것들은 인도양 열대 해안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4,000점이 넘는 상하는 스촨 지역 내에 서식했던 코끼리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 대부분 윈난 지역과 동남아에서 교육을 통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트의 유물들이 단순한 지역 생산품이 아니라 광범위한 교육망 속에서 제작되고 유입된 국제적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합니다. 즉, 삼성태 문명은 고립된 왕국이 아니라 당시 상나라를 포함한 여러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다원화된 문명 세계의 일원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랫동안 상나라는 중국 문명의 유일한 발상지로 믿어졌지만 삼성태 유적의 발견은 황하 중심의 역사관을 뒤흔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중국 대륙은 상나라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 왕국이 공존하고 교류하던 다원적 무대였습니다. 삼성태 박물관을 채운 수많은 청동가면은 화려했던 3,000년 전 영광을 가슴에 품은 채 은은한 미소로 우리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들이 속했던 고대 문명의 비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